살인 연대기. 1978년 6월 18일에 발생한 스티븐 힉스, 당시 18세인 스티븐 힉스 살인사건은 제프리의 첫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힉스는 제프리와 동갑인 18세였습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 이혼 후 부모가 모두 떠난 집에서 남게 된 제프리는 음악 공연장으로 가기 위해 히치하이킹을 하던 힉스를 자기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시며 놀다 그가 떠나려 할 때 그를 죽인 사건입니다. 아버지의 백으로 들어간 오하이오주 주립대학에서 형편없는 성적으로 한 학기 면에 쫓겨난 제프리는 아버지의 강한 권유로 군대에 입대합니다. 그러나 1981년 초 술로 인해 군대에서 쫓겨난 제프리는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하고 마이애미 해변에 머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술로 인해 제대로 생활할 수 없었고 결국 아버지에게 돈을 부탁했고 아버지의 명령으로 그는 1982년 위스콘신주 웨스트 앨리스의 할머니 집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그는 1982년 8월에 한 축제에서 음란한 노출 행위를 하여 체포됩니다. 또 86년 9월에는 공공장소에서 두 소년 앞에서 자유행위를 하다가 고발되어 체포됩니다. 그리하여 제프리 다머는 집행유예 1년과 정신과 상담을 명령받게 됩니다. 제프리는 이후 유명한 자신의 아파트인 25번가 북 924번지에 위치한 옥스퍼드 아파트 213호로 이사하기 전까지 대략 10여 년간을 친할머니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4건의 살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살인은 1987년 11월 20일에 발생했고 희생자는 25세의 스티븐 튜오미였습니다. 엠버서드 호텔에서 자신도 술에 취해 어떻게 살아야 했는지 모르지만 아침에 일어나니 튜오미가 피를 흘리며 시체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밖에서 커다란 가방을 사와 시체를 가방에 넣고 할머니 집 지하로 가져갑니다. 그리고는 그를 절단해서 비닐봉지에 넣어 쓰레기 더미에 유기해 버립니다. 세 번째 살인은 1988년 1월 16일에 발생했으며 희생자는 14세의 제임스 독스데이터입니다. 미러키의 웨스트 앨리스에 있는 그의 할머니 집에서 제프리는 그에게 약을 먹이고 목 졸라 살해합니다. 그의 살은 산으로 뼈에서 제거되었고 뼈는 분쇄되어 쓰레기 더미에 버려집니다. 네 번째 살인은 1988년 3월 24일에 발생했으며 희생자는 22세의 리처드 게레로였습니다. 그의 할머니 집에서 오랄 섹스를 한 후 수면제를 먹이고 목 졸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사체를 절단해 쓰레기 더미에 버려버리죠. 고약한 냄새와 수상한 행동으로 할머니에 의해 퇴거 명령을 받은 제프리는 88년 9월 25일 미러키 옥스퍼드 아파트 213호로 이사를 합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13세의 라오스계의 동양 소년에게 모델을 서주면 $50를 주겠다고 유혹해 아파트로 데려와 약을 먹인 후 몸의 이곳저곳을 만진 것입니다.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제로 성행위를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살인사건보다 더 기억되는 이유는 1991년 5월, 그러니까 3년 후 제프리가 바로 이 소년의 동생을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연의 일치였지만요. 아이의 행동이 이상해졌다고 판단한 소년의 부모들이 소년을 병원으로 데려갔고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했고 제프리는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물론 아이 나이가 훨씬 많은 줄 알았다며 변명을 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머는 89년 1월 30일 죄를 시인했습니다. 할머니 집으로 돌아가 형의 언도를 기다리던 중 1989년 3월 25일 제프리는 24세의 앤소니 시어스를
상대로 5번째 살인을 합니다. 다머는 게이바에서 흑인 동성애자인 앤소니 시어스를 만났고 모델을 서면 돈을 준다 꼬드겨서 할머니 집으로 데려간 뒤 약을 먹이고 목 졸라 죽인 뒤 시체와 성관계를 한 후 토막을 내어 버립니다. 하지만 시체를 다 버리지 않고 머리는 기념품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머리를 끓는 물에 삶은 후 살을 모두 제거하고 혹시 누가 보면 의대생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두개골 모형으로 오인하게끔 회색 페인트를 칠합니다. 다머는 이 해골을 2년 이상 보관하다 91년 7월 23일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날 때 경찰에 의해 압류됩니다. 다머는 이 해골 앞에서 수시로 자위행위를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어쨌거나 아버지의 도움으로 얻은 열성적인 변호사의 도움으로 라오스계 13세 소년을 상대로 한 성추행으로 다머는 실형을 살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고 보호감찰 대상으로 5년을 선고받습니다. 아침에는 직장에 출근했다가 저녁에만 형무소로 돌아가 1년을 보내라는 형을 내렸지만 담당 판사가 의외로 다머의 조기 출감을 허락했습니다. 이후에 벌어진 12건의 살인은 모두 그의 유명한 아파트 옥스퍼드 아파트 213호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6번째 살인은 1990년 5월 20일에 발생했으며 희생자는 33세의 레이몬드 스미스였습니다. 희생자를 목졸라 살해한 후 시체와 오랄 섹스를 합니다. 그리고 절단한 후 두개골을 회색칠을 해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뼈에서 살이 모두 제거될 때까지 산에 넣어둔 후 뼈를 꺼내 장식품으로 아파트 여기저기에 진열해 두었습니다. 7번째 희생자는 1990년 6월 14일에 발생했고 27세의 에드워드 스미스였습니다. 8번째 희생자는 1990년 9월 2일에 발생했고 22세의 어니스트 밀러였습니다. 누드 모델을 해주면 $50 주겠다고 유혹해 약을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산으로 살을 제거하고 두개골을 표백한 후 옷장에 보관합니다. 그는 또 그의 이두박근을 냉장고에 보관한 후 이후의 일을 섭취했습니다. 9번째 희생자는 1990년 9월 24일에 발생했고 23세의 데이비드 토머스였습니다. 이전과 같이 살해하고 처리했습니다. 10번째 희생자는 1991년 2월 18일에 발생했고 19세의 커스티스 스트로터였습니다. 제프리는 시체를 절단하고 뼈를 으깼습니다. 두개골만 보관하고 나머지는 쓰레기 더미에 버려버렸습니다. 11번째 희생자는 1991년 4월 7일에 발생했고 19세의 에럴 린세이였습니다. 누드 포즈를 취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유혹해 아파트에서 살해합니다. 그를 절단하기 전에 시체와 오랄 섹스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두개골을 트로피로 보관합니다. 12번째 희생자는 1991년 5월 24일에 발생했고 31세의 토니 휴즈였습니다. 그는 청각장애자였습니다. 누드 모델의 제안을 받고 아파트에 갔다가 살해됩니다. 제프리는 그를 절단하기 전에 이틀 동안 그의 몸을 놔둡니다. 그리고 두개골을 얻기 위해 그의 몸을 산에 넣었습니다. 13번째 희생자는 1991년 5월 27일 발생했고 14세인 라오스계 소년인 코네락 신사손포였습니다. 제프리의 17명의 희생자 중 가장 많이 알려진 희생자입니다. 제프리는 이전의 범행 수법과 같이 이 14세 소년에게 자신의 모델이 되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며 자신의 아파트를 유인합니다. 소년이 수면제를 탄 콜라를 마시고 정신을 잃자 다머는 소년을 성추행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이 소년의 머리에 드릴로 구멍을 내고 산을 붓는 엽기 만행을 자행합니다. 그리고 술을 사러 외출했고 이 틈을 이용해 이 소년은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머리에 피를 흘리며
알몸으로 비틀거리고 걷는 소년을 흑인 주민이 발견했고 순찰 경찰도 발견합니다. 술을 사고 돌아온 제프리는 ISTP형답게 일체의 당황함도 내색함이 없이 소년이 자신의 애인이라고 주장합니다. 흑인 주민의 거센 항의에도 백인 경찰은 백인인 제프리의 말을 믿습니다. 시체와 산 등으로 고약한 냄새가 났을 제프리 아파트 안으로 소년을 데리고 가는 것을 문 앞에서 보면서도 이 멍청한 경찰관들은 아파트를 수색하지도 않고 아파트를 떠납니다. 결국 소년의 운명은 다른 희생자와 같았습니다. 14번째 희생자는 1991년 6월 30일에 발생했고 20세의 맷 터너였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살해했고 그의 몸은 절단된 후 아파트에 놓아두었습니다. 15번째 희생자는 1991년 7월 5일에 발생했고 23세의 제레미아 웨인버거였습니다. 코네락과 비슷하게 제프리는 그의 머리에 드릴로 구멍을 낸 후 산이 아니라 끓인 물을 부었고 이틀 동안 코마 상태로 있던 웨인버거를 목 졸라 살해합니다. 시체는 절단되어 산에 넣어두었습니다. 16번째 희생자는 1991년 7월 15일에 발생했고 24세의 올리버 레이시였습니다. 살인 후 절단하는 동안 제프리는 시체와 성교를 합니다. 그의 심장은 냉장고에 보관되었습니다. 17번째이자 마지막 희생자는 1991년 7월 19일에 발생했고 25세의 제임스 브래드 호트였습니다. 이전과 같이 누드 모델 제안으로 유인했고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17번째 살인을 한 후 일주일도 되지 않은 1991년 7월 22일 제프리는 살인을 위해 32세의 트레이시 에드워드를 누드 모델 제안으로 아파트에 유인합니다. 그의 이전의 범행수법처럼 그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수갑을 채우고 칼을 들이대며 트레이시에게 너의 심장을 칼로 잘라 먹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트레이시는 다머를 한 방 먹인 후 아파트 밖으로 도망칩니다. 마침 근처를 수찰하던 경찰관이 수갑을 찬 채로 밤거리를 미친 듯이 뛰어가는 트레이시를 발견합니다. 그는 경찰관에게 웬 미친놈이 나한테 수갑을 채우고 날 죽이려 했다며 그를 잡아달라고 말합니다. 아파트에 있던 제프리는 경찰에게 수갑 열쇠를 주며 연인끼리의 문제라며 자신이 초콜릿 공장에서 반죽기사로 일하다가 잘렸다고 말하며 그 일로 인해 인내심을 잃고 실수를 한 것이라고 얼버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 수갑을 갖고 있는 것과 아파트에서의 이상한 냄새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관이 아파트를 수색합니다. 그리고 침실 서랍에서 제프리가 살해한 후 찍어둔 목과 팔과 다리가 절단된 여러 장의 폴라로이드 사진을 발견하고 그의 동료에게 제프리를 잡으라고 외칩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잘린 머리와 신체 기관 등이 발견됩니다. 제프리의 살인은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그의 애모, 범행수법. 범행수법에 대해서 설명해 줄까요? 간단합니다. 꼬신 다음에 죽이고 시체를 처분합니다. 먼저 사진을 찍는데 포즈를 취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아니면 함께 성착취 하는 모습을 담은 포르노를 보자고 꼬드깁니다. 진정제 계통의 약물을 빻아놓은 음료수를 먹습니다. 약 효과가 곤드레해지면 이 양손이나 가죽끈으로 목을 졸라 죽입니다. 기분이 내키면 시체와 성행위를 하고 다시 그 시체를 보며 자위행위를 합니다. 이 과정을 나중에 생생히 기억하기 위해 폴라로이드를 가지고 매 단계마다 새로운 각도에서 배경을 연출한 다음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절단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의 범행 수법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게이바 등에서 희생자를 물색하고 집에서 술을 마시자거나 돈을 줄 테니 자신의 아파트에 가서 누드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해 일단 자신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술이나 음료수에 약을 타 먹인 후 묵절로 살해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강간하거나 시체 옆에서 자유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시신의 배를 갈라 내장의 색깔이나 막 가른 배에서 피어나는 김을 보면 다시 성적으로 흥분합니다. 시체를 도망내서 버립니다. 이 과정을 폴라로이드로 찍어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살해 행위 하나하나를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음미하기 위함이었죠. 머리나 성기는 기념품으로 보관했습니다. 머리는 절단 후 냉장고에 넣거나 끓인 물에 넣어 삶은 살을 모두 제거한 뒤 두개골만 보관했고 성기는 액체 방부제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모든 희생자를 상대로 한 것은 아니지만 좀비를 만들기 위해 산 사람의 머리에 구멍을 뚫고 산이나 끓인 물을 붓거나 희생자의 몸을 식인하기도 했습니다.